안녕하세요, 버트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2024년 3월 25일에 개정된 사항인데, 자, 이제 청약 제도가 개편이 됐습니다. 이 청약 제도 같은 경우는 개편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에 조금 대대적으로 개편된 사항들이 있어서,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혜택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내가 지금 취해야 될 행동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결혼을 하면 청약에서 불리해진다라는 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주 한 명밖에 넣을 수 없고 그 다음 추첨해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추첨해서 어쨌든 두 명이 나와서 두 번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을 하는 순간 추첨에서부터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출산율이 0명대인데 여기서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까지 불이익을 받으면 과연 누가 혼인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청약제도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나니까 이제서야 개정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입니다. 자, 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영주택이랑 일반 공급에 해당이 되고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게 바뀌는지 한번 보면 지금 기존 같은 경우는 현재 가점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로 바뀌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바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가 포함되고 여기서 1년 미만에서 2년 이상이 1점에서 3점까지가 포함이 되는 거죠. 다만 변동이 없는 거는 바로 이 상한선 17점은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우자가 추가가 되면 3점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데, 자, 개인적으로 이 3점이 추가되는 거는 정말 아쉽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올려주려면 곱하기 2를 했어야지 이 3점으로는 사실상 크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가점 제도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의 싸움이지 이게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배점포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는데 부양가족 점수가 35점이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인이나 배우자 점수를 아무리 올려봐야 부양가족이 2명이나 3명 되시는 분들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대부분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가점제 100%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제도 변경 같은 경우는 큰 효용성이 없고 추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전에 없었던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이 점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점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점이 동일하다면 청약 통장 개설일이 빠를수록 당첨이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가점이 동일한 경우에 무작위로 추첨을 했다면 이제 변경된 사항은 뭐냐면 가점이 동일한 경우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여 추첨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청약 통장은 그냥 빨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 청약 통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미성년자 가입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공급령 관계없이 전부 다 해당되는 건데, 자,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 범위가 기존에는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라고 합니다. 자, 사실상 지금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4개월, 24회차가 인정이 됐는데 이제는 60개월, 60회차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기존 같은 경우는 가입기간 2년 동안 총액 240만 원만 인정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가입기간 5년 인정 총액이 600만 원까지 됩니다. 자, 인정 총액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바로 국민주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민간 분양이 아닌 정부 LH에서 시행하는 국민주택에서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은 어떤 거냐면 우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청약에서 엄청나게 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녀들 같은 경우는 만 14세부터는 무조건 청약통장을 가입시켜 주세요. 그 다음 최대 인정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만 14세에 무조건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매달 10만원씩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작업만 하셔도 자녀들한테 나중에 자산을 물려주거나 딱히 그런 행동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현재 나오고 있는 로또 청약, 그 중에서 공공 청약 같은 경우는 당첨 인정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이상입니다. 높으면 3천만 원, 2,500만 원까지도 되는데,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만 14세부터 가입을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혼할 때쯤, 즉 만 31살이 됐을 때 인정 금액이 2천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때부터 자녀는 이 통장을 가지고 괜찮은 곳에 공공 청약, 더군다나 로또 청약 같은 거를 당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돈을 주고 그런 게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이런 거 통장 하나 해주면 자녀들 집 구하는데 큰 걱정이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만 14세부터 무조건 10만원씩 꾸준히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 14세가 넘으셨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은행 가서 자녀 이름으로 청약 통장을 들어두시면 나중에 정말 큰 보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또 크게 바뀌는 거는 바로 다자녀의 기준이 이제 변경됩니다. 기존의 다자녀 같은 경우는 세 자녀가 있어야 다자녀라고 봐줬는데 이제는 워낙 출산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자녀도 다가구 특별 공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3명이면 30점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2명이면 25점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면 단편적으로 최근에 진행된 인기 많았던 단지들을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다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자, 다자녀 배정 세대수가 26세대인데 지원한 세대수가 8세대밖에 없어요. 즉 여기 지원하신 분들은 그냥 전부 다 당첨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세 자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청약에 따로 목맬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괜찮은 단지가 나오면 요렇게 넣으시면 바로 당첨이 됩니다. 자, 근데 반면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를 한번 보면 자, 배정 세대 수가 46세대, 49세대인데 기본 지원하신 분들이 200명, 348명이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두 자녀부터 다자녀 가고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숫자보다는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 경쟁률보다는 확연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혜택은 뭐냐면 자,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오히려 당첨을 또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우선 공급이랑 일반 추첨이었다면 이제 변경이 돼서 신생아 우선 공급이 15%나 되고 그다음 신생아 일반 공급 5%, 둘이 합쳐서 20%나 되는 비율입니다. 자, 더군다나 요즘 신생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녀를 놓고 계신 분이라면 2년 동안은 괜찮은 단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꼭 유념 있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자녀이신 분들은 다가구 주택 특별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혜택이고 신생아 출산하신 분들은 더 큰 혜택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자녀나 신생아 출산하신 분들은 2년 동안은 괜찮은 청약 단지가 있는지 꼭 많이 살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뭐 소득이 낮을수록, 그 다음 미성년자 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 거주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모집 공고문 나올 때마다 하나씩 따져보시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부 중복 청약을 이제는 허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당첨자 발표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 당첨일 때도 기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부적격 처리가 되는데 이제 개정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부부 중에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하고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무효로 되기 때문에 이분은 다음 청약에 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용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랑 국민주택, 그다음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특별공급이 둘 다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기존 같은 경우는 모두 부적격이었는데 이제는 먼저 당첨되신 분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1번 케이스가 대표적인 혼인신고를 했을 때 불이익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 공급 규제지역 당첨됐을 때는 모두 부적격이었는데 이것도 선 접수부는 적격으로 만들었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모두 다 적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전부 다 괜찮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때 세대당 한 명만 할 수 있었던 거를 이제는 부부 둘 다 넣을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두 분 다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불리한 점이 어떤 거였냐면 바로 배우자의 이전 이력이었죠.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혼인하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 실제 당첨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배우자 혼인 전 이력을 배제하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그다음 혼인 전에 청약이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구애받지 않고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다만 이전에 소유했던 이 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도를 했어야겠죠. 왜냐하면 기본 조건이 뭐냐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불합리 중에 하나였던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소득이었습니다. 소득이 사실상 말도 안 됐는데 외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월 910만 원인데 맞벌이는 980만 원까지 밖에 인정을 안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하면 사실상 누가 맞벌이를 합니까? 사실상 맞벌이라는 부부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외벌이를 해라고 등 떠미는 격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기업 다니는 커플이 결혼하면 이렇게 특공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합산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를 신설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월 평균 소득을 기본 140에서 200%까지 늘렸고 그 다음 추첨제를 또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10%나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 분들도 충분히 당첨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고소득자 분들이 자녀들을 많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만큼 많이 낳아주면 사회에 좋은 거죠. 23년 3월 28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분은 기존 소득이랑 자산 요건에서 자녀 1인당 10% 정도 완화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임차주택 매입자는 무주택으로 간주해준다라고 하는데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된다라고 합니다. 아파트가 제외되면 사실상 별로 효용은 없는 거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 취득 가격은 실거래 신고 가격으로 수도권은 3억 이하, 그 다음 그 외에는 2억 원이라고 합니다. 2024년, 지금 올해만 딱 한정인 거죠. 올해 취득을 해야 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사실상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의미 없는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청약제도 개편을 한번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대부분 이 출산, 혼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이 위험하다라는 신호고 그만큼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무조건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혜택은 첫 번째, 자녀 만 14세부터 청약통장 10만원씩은 꼭 가입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거는 정말 나중에 보물 같은 통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자녀가 이제 2자녀부터 되기 때문에 다자녀 특공, 그 다음 신생아 특공을 꼭 노려보시기를 바라고 소득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대기업 맞벌이 부부, 이전에 특공을 못 넣으셨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특공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고 나면 이거를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무조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럴 때 꼭 괜찮은 주택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